전국에서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에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정 내 학대 범죄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 엄윤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20대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의붓어머니가 13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YTN에서도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사건 현장에는 언제나 엄윤주 기자가 함께해 왔는데요. 외부와 차단된 채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하지만 잔혹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아이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엄윤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엄윤주 기자 오늘 에필로그 Y에 처음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또 시청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엄윤주 기자가 지금 기자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딱 2년 차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금 신입티를 벗은 후배도 생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엄윤주 기자가 기자를 하기 전에 네. 아나운서로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아나운서 했을 때랑 좀 어떠세요? 많이 다른가요, 기자가? 우선 다르죠. 현장에 거친 현장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 성격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약간 난폭해졌다? 좀 더 뭔가 거칠어지고. 깡다구가 생겼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주체적으로 내가 좀 사안을 파악하고 또 그걸 취재하고 내 표현으로 글을 쓴다는 거, 기사를 쓴다는 거 자체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새삼 계속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윤주 기자 보면은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단독 보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좀 생겼나요? 사실 노하우라고 딱 집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냥 발로 뛰는 거 그리고 또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거기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 그게 단독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화하고 여러 군데 다 돌려보고 그러죠. 네. 엄윤주 기자가 앞서 이제 2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취재들도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하면서 제 네. 기사를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동학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특히 인천에서 생후 2개월 된 신생아가 뇌출혈에 빠진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좀 기억에 남는 이유가 제가 재판까지 참석을 했어요. 재판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 재판에 친모도 있었거든요. 친모를 실제로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친모도 지적장애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장애를 앓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본인도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낳은 자식 역시 아동학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 울고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만 아니었더라면 아이가 그렇게 뇌출혈에 빠지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계속 우는 장면이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소식을 여러 차례 보도를 해주셨는데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갔는데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게 된 게 정인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일명 정인이법, 네.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도했던 물론 나만 보도한 건 아니지만 다른 기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죄가 신설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발전? 그렇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이 관심이 갔고 취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엄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엄윤재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 20일에 서울 천호동에 있는 자택에서 이 3살 남자아이가 네.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숨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라 의붓 아들이었고 경찰의 부검 결과까지 나왔을 때 이게 직장 파열로 되면서 사실상 아동학대 사건이었다라는 게 이게 결론이 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됐고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가 3살 난 아이를 때려서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네. 혹시 오늘 기준으로 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우선 경찰은 어제 의붓 어머니에 대해서 그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원래 처음에 긴급 체포를 했을 당시에는 아동학대 치사였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고 이 친부의 경우에는 방임과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혹시 주변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의 그 아이가 본인이 아는 그 아이였던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고 아이가 너무 쾌활했고 밝았고 2시간가량 상담을 했을 때 그 의붓 엄마는 본인이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를 먼저 털어놓기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친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다라고 정말 양육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했는데 학대를 가한 엄마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죠. 네, 좀 많이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번에 기사에 좀 시간 관계상 담기지 못했던 비하인드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나요? 우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제가 직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우선 집 안에 술병이 있었고 그 의붓 엄마는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우선 지금 입건이 돼서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의붓 엄마가 네. 지금 임신부란 말이에요. 아, 그런 상태에서 그럼 술을 마시고 했던 거네요? 네, 임신부였어요. 그래서 임신부였다면 우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텐데 몸 안에 있는 아이도 지금 일명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계속 아팠어요. 정인이법이 올해 3월에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이게 변화가 좀 있나요, 실제? 실제로 아동학대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선고량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만 좀 많이 이게 네.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짧게 단신으로 나가는 기사들을 보면 아동학대 관련된 선고량은 여전히 좀 미비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라는 게 최근 통계 자료였거든요. 여전히 좀 미비한 경우도 있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판결들도 여전히 많죠. 자, 그러면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까지 이게 새롭게 죄가 신설이 된 거는 유의미한 발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이 저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동학대 징후가 놓여 있는 그리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망이 헐거워져서 이 아이가 아동학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을지 그런 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들에게 저희도 끊임없는 관심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엄윤재 기자의 이런 보도를 통해서도 아동학대 소식이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